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기계제조법 2장 목형 및 주조 부분부터 보겠습니다. 주조가공, 주조가공이죠, 주조가공. 주조가공. 일장 개요 부분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주조가공이다 그러면 이제 제품의 형상의 그 틀, 주형을 떠서 거기에 이제 샘물을 부어서 붙여서 만드는 가공 방법을 주조가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런 모양의 제품을 만들겠다. 그럼 일단 이제 이런 모양의 모형을 떠야 돼요. 모형을 만들어야 돼요. 모형을 만들어서 그 모형을 이제 모래 속에다가 집어넣고 모래로 잘 다져요. 이렇게. 모형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잘 다진 다음에 얘를 다 뒤집어 갖고선 요 밑에 위아래 상자죠. 위아래 상자 뒤집어서 상자를 싹 들어내. 그러면은 요거를 쫙 빼낼 수 있죠. 빼내고서 여기에 이제 바깥쪽에서 이렇게 샘물이 흘러 들어갈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이렇게 통로를 만들어서 여기에 이제 샘물을 붓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요 모형을 만들어서 요 모형을 빼내면 요거만 남는 거죠. 해변가에 가가지고 이제 모래를 쌓아놓고 이제 손 집어넣고 이제 모래를 잘 두들겨서 두꺼봐 헌집 두께 새집 다고 잘 다져. 그다음에 손 싹 빼면 이제 그 손등 모양에 딱 이렇게 이제 그 홈이 생기죠. 그런 것처럼 이런 이제 틀을 만들어. 요거를 이제 주형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이거 주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 주형에다가 샘물을 부어서 샘물이 흘러 들어가서 이제 차 올라오고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제 굳어요. 그러면 이 이제 그 주형을 해체해 가지고 제품을 싹 빼내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주조가공으로 해서 만들어낸 제품, 주조가공을 통해서 만들어낸 그 제품을 뭐라 그래요? 주물이라고 얘기하죠. 주물 또는 주조품. 주물 또는 주조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이제 주물을 얻고자 하는 가공 방법이 이제 주조가공입니다. 주조가공. 네.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이제 주조가공을 하는 공정 순서를 좀 보면요. 큰 틀에서 보겠습니다. 주조가공 시 공정 순서를 보겠습니다. 이 공정 순서를 보면 시험에 나올 거를 쭉 예측을 해볼 수 있다 이거죠. 첫 번째가 주조 방안이라고 해서요. 주조 방안을 결정을 합니다. 주조 방안을. 이렇게 이제 샘물이 흘러 들어가도록 만드는 이런 개를 탕구개라고 얘기하죠. 탕구개라고 얘기해서 탕구개 설계 어떻게 할 거냐. 샘물이 어떻게 흘러 들어가게끔 할 것이냐. 샘물의 양은 얼마나 해야 될 것이냐. 또는 흘러 들어가는 그 속도, 샘물에 흘러 들어가는 그 유입 속도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런 걸 결정을 해야 돼요. 그걸 먼저 이제 결정을 한 다음에 두 번째로는 목형을 제조하죠. 목형.
목형 제작에 들어갑니다. 목형 제작에 들어가. 이렇게. 목형, 즉, 목형은 모형을 얘기하는 거죠, 모형. 모형 제작에 들어가요. 제품과 똑같은 형태의 모형을 만들어서 주형을 만들어야 되니까. 모형을 제작을 해, 모형. 모형을 만들 때 대부분, 사용하는 재료가 나무입니다. 목재죠, 목재, 그러니까. 목재야, 목재. 금속을 사용할 수도 있고요. 비금속을 사용할 수도 있어요, 비금속. 왁스라든가 또는 파라핀, 왁스라든가 파라핀과 같은 이런 요소를 물질이라고 합시다. 이런 물질을 이용해서 만들기도 해요. 그러나 대부분은 이 모형 제작을 하는 데 있어서는 목재, 나무를 사용하기 때문에 목형 제작 합니다. 이 목형 제작 시 유의사항이 있어요. 목형 제작 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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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목형의 종류 이런 게 시험에 나온다는 얘기죠. 목형의 종류. 그 다음에 목형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목재죠, 목재. 예. 나무. 목재 선택 시 주의사항. 조건? 주의사항 또는 조건. 유의사항으로는 샘물이 굳으면은 수축을 하니까 수축할 걸 대비해서 실제 치수하고 수축 여유를 고려해서 제작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샘물이 흘러 들어갔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샘물이 흘러 들어갔어. 샘물이 흘러 들어가서 굳어요. 굳으면 샘물이 수축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실제 제품하고 똑같은 크기로 이걸 만들어 놓으면 안 되겠죠. 좀 더 크게 해서 금속 샘물의 재질이 뭐냐? 샘물의 재질이 뭐냐? 재료의 재료가 어떤 재료냐에 따라서 수축 정도가 다 다르겠죠. 다 다르단 말이죠. 그죠? 그 수축 정도를 고려해서 만든 자가 있어. 그걸 주물자라고 해. 그 주물자로 그려진 도면을 현도라고 얘기를 하죠. 이렇게. 그래서 샘물을 이렇게 이제 굳어서 수축을 하기 때문에 실제 제품하고 똑같은 치수를 하면 안 되고 수축 여유를 고려해서 좀 더 크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표면에는 모래가 이렇게 이제 이 모래를 또 주물사라고 얘기하거든요. 주물사. 모래 자국들이 표면에 남게 돼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그 모래 알갱이들이 주물사의 그 알갱이들이 표면에 깊숙이 이렇게 남을 수도 있겠죠. 남을 수도 있어. 그렇기 때문에 제품을 끄집어내 가지고 표면이 거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또 가공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 그래서 가공 여유도 고려를 해야 돼. 어느 정도 가공을 할 거냐? 가공 여유. 빼낼 때 이걸 잘 빼내야죠. 빼내기 위해서는 또 이제 목형의 기울기라고 해서요. 목형 9배를 줘야 돼요. 목형 9배. 목형 9배를 어느 정도 줘야지 이게 빼낼 때 좀 수월하게 빼낼 수가 있죠. 그 외에 여러 가지 이제 목형 제작 시 주의사항이 있어요. 주의사항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수축 여유, 가공 여유, 목형 9배 이런 거다 이거지. 그 다음에 이제 목형의 종류. 목형의 종류에는 뭐 현형, 뭐 부분 목형, 회전 목형, 뭐 코어 목형, 뭐 글기형, 뭐 골격 목형 등등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목형의 종류 좀 정리를 해두셔야 되겠고, 목재 선택 시 가장 중요한 조건이 뭐냐면 수분입니다. 수분이 없어야 돼요. 수분이 포함이 되어 있으면 나중에 이 수분이 마르면서 목형에 변형이 생겨요. 변형이 생겨. 그렇기 때문에 수분이 없는 이런 목재를 선택하는 게, 양질의 목재를 선택하는 게 아주 중요하고, 또 이 수분을 제거하고 난 다음에 목형을 만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 목형에 또 이제 도장을 하죠. 도장을 합니다. 목형이. 도장을 왜 하느냐? 이것도 시험에 한 번씩 나오죠. 도장을 왜 하느냐? 수분 때문에 이제 변형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이제 좀 막고자 하는 그런 측면에서도 도장, 페인팅을 합니다. 페인팅을 하고, 또 나중에 이제 그 목형을 빼낼 때, 주물사랑 잘 분리가 되게끔, 떨어지게끔 하기 위해서, 목형에 이제 도장도 하죠. 이런 내용과 관련해서 이제 시험에 나올 수가 있다. 이런 걸 고려해서 이제 목형을 제작을 했어. 목형을 제작을 했어. 그 다음에 목형을 빼내야죠. 주물사 속에서. 주물사로 잘 다져. 이렇게 주물사로 잘 다져서 그 주변을 잘 다져가지고 목형을 싹 빼내서 만들어진 게 뭐야? 그게 주형이죠. 주형. 주형을 제작을 합니다. 주형을 제작을 해. 주형 제작 시 이제 중요한 게 뭐야? 주형 제작 시 주물사예요. 주물사. 주물사 구비 조건. 주물사의 구비 조건. 주물사로서 적당한 이런 조건들이 뭐가 있냐? 뭐가 있냐? 이런 것들. 주물사의 종류. 주물사의 종류. 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주형을 제작을 해요. 주형을 제작을 해. 주형을 제작을 한 다음에 이게 만들어졌어. 이게 만들어졌어. 이 주형에는 이제 여러 가지 주형이 있죠. 이렇게 이제 윗상자, 아랫상자 형태로 만들어진 이런 주형은 뭐 조립주형이라고 얘기하죠. 조립주형이라고 하고요. 또 바닥주형이라고 있어요. 주조공장, 주물공장에 가보면은 주물공장에 가보면 이제 바닥이 움푹 파여 있어요. 뭐 파여 있어서 한쪽에는 모래가 쌓여 있고. 그래서 이제 공장 바닥에 직접 이제 모형을 집어넣고 이제 모래를 부어가지고 이제 다져주면서 만드는 거란 말이죠.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혼합주형법이라고 있죠. 바닥주형법과 이 조립주형을 이제 혼합을 시켜서 만드는 방법이 있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윗상자, 아랫상자 형태로 나왔다 그러면 이거는 조립주형으로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바닥에는 이제 이렇게 주형 도마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수평을 잡아갖고 올려놓죠. 올려놔. 이렇게 해서 주형을 제작을 합니다. 주형을 제작을 해요. 그 다음에 해야 될 작업이 뭐야? 샘물. 용융금속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죠? 용융금속. 샘물을 만들어서 부어야 되겠죠. 샘물을 만들어서 부어줘야 돼. 샘물을 만들어서 이렇게. 그때 이제 샘물을 만들어야 되니까 이제 샘물을 금속을 녹이는 로가 필요하단 말이죠. 로의 종류, 이 로의 종류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샘물의 그 재질이 뭐냐에 따라서 로도 이제 달라진다는 얘기죠. 보통 이제 철광석을 용해시키는 로는 이제 용광로입니다. 주철을 용해하는 로는 큐폴라. 그 구리와 같은 비금속을 용해하는 로는 이제 도가니로. 가단주철 용해로는 뭐 반사로. 뭐 이런 로의 종류가 있죠. 로의 종류하고 그다음에 로의 용량. 하루에 얼마만큼 용해를 할 수 있느냐, 아니면 일에 용해할 때 얼마의 양을 용해할 수 있느냐. 뭐 톤퍼 데이 또는 톤퍼 레볼루션. 이런 이제 로마다 용량이 있어요. 용량 표기법이 있어. 종류, 용량의 표기법. 뭐 로의 로의 구조까지 자세하게 공부를 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이거 하는 데만도 이제 좀 시간이 좀 걸리죠. 한두 시간 수업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로에 대해서만, 로의 구조에 대해서만 하더라도 벌써 이제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 정도로 이제 공부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 정도 선에서 좀 정리를 하고, 이런 이제 샘물이 흘러들어가. 샘물이 흘러들어가서 샘물이 차, 이렇게. 샘물이 차.
샘물이 차 올라와. 그러면은 샘물이 부글부글 끓잖아. 주철이다, 구리다 그러면요. 주철이다, 구리다 그러면은 용융 온도가 얼마냐면 약 1080도씨 정도 넘어가요. 구리나 주철이나 용융 온도가 좀 거의 비슷할 겁니다. 비슷할 거예요. 1000도씨가 넘어가. 1000도씨가 넘는 이런 샘물이 흘러 들어가는 거야. 그럼 뽀글뽀글 끓죠. 뽀글뽀글 끓면서 표면 위로 기포들이 팡팡팡 튀어 올라와. 기포가 터져. 뭐가 배출이 돼? 가스가 배출이 돼. 가스가 배출이 되면은 위에 차죠. 그리고 샘물이 흘러 들어갈 때, 바깥쪽에서 흘러 들어갈 때 주위에 공기가 있잖아. 공기가. 샘물이 무거우니까, 공기보다 무거우니까 샘물이 흘러 들어가면서 그 주위에 있던 공기 입자들은 어떻게 돼? 따라 들어가죠. 따라 들어가. 그래서 기포가 터짐으로써 가스들이 배출이 되고 따라 들어가는 그런 공기들. 입자들은 샘물 위에 뜨죠. 샘물 위에 떠서 샘물 위에 떠올라. 샘물 위에 올라서 위에 차니까 이걸 배출을 해야 돼. 응? 배출을 해야 돼. 가스, 공기 이런 것들을 밖으로 빼내야 돼요. 밖으로 빼내야 돼. 그런 통로가 있어야 돼. 가스 뽑기 이런 거. 그 다음에 지금 내부에 샘물이 어느 정도 흘러 들어가는지 안 보여. 안 보여. 그러니까 내부에 샘물이 어느 정도 차 올라오고 있는지를 들여다보는 구멍도 있어야 돼. 플로우 오프라는 구멍. 그리고 샘물을 채우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굳으면서 어떻게 돼? 부분적으로 샘물이 부족한 부분이 있죠. 샘물이 부족한 부분에는 다시 그 부분에만 샘물을 주입하는 또 통로가 있어야 돼요. 이런 것들. 라이저. 라이저. 이런 플로우 오프 라이저. 이런 구멍들이 있어서 가스가 배출이 돼야 되겠고요. 이렇게. 예. 그런 거와 관련돼서 또 이제 정리를 좀 해둬야 되겠고, 그리고 샘물이 차 올라오면서 윗상자가 이렇게 들어올려져. 윗상자가 들어올려져. 가스하고 이제 공기에 의해서 일종의 이제 부력과 같은 이런 효과 때문에 들어올려요. 이렇게 윗상자를 상방향으로 들어올리는 힘이 작용하게 되는데, 그걸 이제 압상력이라고 얘기합니다. 압상력. 압상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그 압상력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위에다가 이제 중추라고 하는 걸 올려놓죠. 압상력 때문에 윗상자가 들어 올려지는 거를 막기 위해서 중추, 압상력의 약 3배 정도. 압상력의 약 3배 정도로 해서 추를 하나 올려서 뜨지 않게끔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샘물이 이렇게 이제 윗상자가 약간 들어 올려지면서 샘물이 이쪽으로 빠져나갈 수 있죠. 빠져나갈 수 있어요. 그러면 안 되니까 중추를 올려놓은 건데, 그래도 샘물이 삐져나갈 수가 있어. 그러면 나중에 윗상자를 들어 올려서 요 주조품을 끄집어낼 때 잘 안 된다, 잘 안 떨어져요. 그러니까 뜨지 않게끔. 여기다 물론 이제 분리사라고 하는 모래도 뿌려요. 분리사라는 모래도 뿌립니다. 뿌리고 이렇게 이제 채운단 말이에요. 핀으로 채워서 뜨지 않게끔. 작업도 해주고 있죠. 그런 내용들이 다 이제 이쪽 부분에서 정리가 관련해서 정리가 좀 되어 줘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샘물이 흘러 들어가서 공급을 해서 굳으면 그게 제품이 돼버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얻은 제품이 주물이야. 주조품. 이런 주조 가공에 적당한 이런 재료들, 샘물에 적당한 재료가 이제 주철이라든가 알루미늄이라든가 구리라든가 이런 이제 비철금속들이 주물 재료로서 사용하기에 이제 적당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련의 이런 이제 과정을 거쳐서 주조 가공이 이루어지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을 이제 정리를 해야죠. 교재를 보면서 정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지금 말씀드린 그 내용들은 2장의 목형 및 주조 1절 목형 위에 보면 정리되어 있으니, 간단한 핵심 부분은 정리되어 있으니까요. 그 내용을 참고해서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목형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형. 일단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목형을 우리가 재료를 선택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수분이 없는 나무를 벌채를 한단 말이죠. 처음에 나무를 딱 산에서 딱 벌채를 했어. 벌채를 해서 그걸 바로 사용할 수 없다는 거죠. 그 내부에 있는 이제 수분들을 제거를 시켜줘야지 됩니다. 왜 제거를 시켜줘야 되느냐? 목재의 수분을 건조시켜야 되는데 이 수분이 있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자, 그것도 시험에 한 번씩 나오죠. 목재 건조법에 보면은 정리되어 있습니다. 부패, 충해 방지, 부패 썩는 거죠. 부패 썩는 거. 충해 방지, 벌레가 생겨갖고서 막 먹어버린단 말이죠. 이렇게. 그다음 강도가 커요. 수분에 무게가 있으니까 강도의 증대, 강도의 증대. 그리고 이제 중량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수분을 먹고 있으니까 목재에 수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목재가 무르죠. 물러. 무르다는 얘기는 강도가 약하다는 얘기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건조를 시켜서 수분을 제거해주면 강도가 증가가 되고 중량도 감소시킬 수도 있고 충해를 막을 수도 있고 부패, 썩는 거를 막을 수 있다. 이런 목적에서 목재를 건조시킨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목재 건조법, 즉 그 목재의 건조 목적이 뭐냐? 목재를 건조시키는 목적이 뭐냐? 이런 측면에서 문제가 나올 수가 있는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봐두시면 되겠고요. 보면은 다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이해해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런 건조법에는요, 자연건조법이 있고 인공건조법이 있습니다. 자연건조법의 대표적인 거는 야적법이죠. 주로 원목건재에 사용한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벌채를 해가지고 산에서 벌채를 한단 말이에요. 벌채해서 그냥 산야에 그냥 이렇게 널브러 두면은 그게 뭐야? 자연건조죠. 자연건조. 야적법이에요. 야적법. 가옥적법은 판재는 할재건조. 그러니까 주로 이제 얇은 이런 그 얇은 목재들 같은 경우는 가옥적법, 가옥적법으로 건조한다 이런 얘기니까 이런 모양으로 쌓아 올리는 거죠. 이런 모양으로 쌓아 올려서 이제 건조를 시키는 방법이 이제 가옥적법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거고요. 원리나 그러니까 이런 이제 건조법의 종류와 관련해서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 야적법이 뭐냐, 가옥적법이 뭐냐 이런 식으로는 안 나오겠죠. 나오더라도 큰 문제가 될 거는 없지만 그게 아니라 이제 일단 나오면 자연건조법의 종류나 인공건조법의 종류, 자연건조법을 골라내거나 인공건조법의 종류를 고르는 그런 유형의 문제가 간단하게 나올 가능성이 더 높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물론 출제 빈도가 높지는 않습니다. 그다음 인공건조법에는 여러 가지 지금 정리를 해놨어요. 증제법, 원목을 증기를 이용해서 건조시키는 방법이에요. 증제법,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을 거고요. 증제법, 증기를 이용해서 원목을 건조시키는 방법. 침제법, 이거는 이제 물에 오히려 담가서 침수시켜서 건조시키는 방법이라고 보면 되겠죠. 균열과 변형을 방지하기 위해서 목재를 침수시켜서 건조시키는 방법이 침제법. 그다음 자제법은 용기 속에 원목을 집어넣고 수증기를 불어넣어서 건조시키는 방법이에요. 수증기를 이용해서 건조시키는 방법, 자제법. 침수시켜서 건조시키는 방법, 침제법. 증제법, 증기를 이용해서 건조시키는 방법, 증제법. 네 번째 훈제법. 훈제. 가스를 목재에 불어서 건조시키는 방법. 가스와 증기는 다르죠, 그죠? 연력학에서 이제 했을 거야. 건설기계나 일반기계에서 준비하시는 분들은 연력학에서 기체는 가스와 증기로 구분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증기나 가스나 다
기체이지만은 다르죠. 다른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가스를 목재에 불어서 건조시키는 방법이 훈제법. 열기건조법. 목재를 건조실에 넣고 열풍을 불어넣어서 건조시키는 방법. 열기건조법. 진공건조법은 진공상태에서 건조시키는 방법. 그리고 전기건조법은 전기저항열 또는 고주파열을 이용해서 건조시키는 방법. 약재건조법은 건조제, 약재죠, 약재. 밀폐된 건조실에서 건조제를 이용하여 건조시키는 방법. 약재건조법. 이렇게 해서 8가지의 인공건조법이 있습니다. 네. 약재건조법에서 사용하는 그 약품, 약재건조법에서 사용하는 그런 이제 물질로는 염화칼륨이 있고요. KCl, 염화칼륨, 그리고 황산, H2SO4, 그 다음에 산성 백톡, 산성의 그 성질, 알카리가 아니라 산의 성질, 산성의 성질을 갖는 흰색의 흑이라는 의미죠. 이렇게 해서 염화칼륨, 황산, 산성백토가 대표적인 약재 건조법에서 사용하는 약재다. 약재다. 건조제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죠. 이렇게. 네?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보자면 인공건조법에는 이렇게 8가지가 있는데 전기를 이용한 건조, 증제법, 목재를 침수시켜서 액체 속에 침수시켜서 건조시키는 방법은 침제법, 이렇게 수증기를 이용해서 건조시키는 방법은 자제법, 가스를 이용해서 건조시키는 방법은 훈제법, 그다음에 열풍을 이용해서 건조시키는 방법은 전기건조법, 열기건조법, 진공상태에서 건조시키는 방법, 진공건조법, 전기건조법은 전기저항열, 고주파열을 이용하는 건조방법, 약재건조법은 건조제를 이용해서 건조시키는 방법, 약재건조법. 그래서 봐두시고, 그다음 목재 방부법. 목재가 오래 시간이 지나면 이제 목재가 부패하죠. 부패합니다. 그걸 막고자 하는 방법이죠. 4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봐서 도포법, 자비법, 침투법, 충진법. 도포법은 목재에 크레줄류를 주입시키거나 페인트로 도포하는 방법이 도포법입니다. 둘러싸는 거죠. 둘러싸는 거야. 자비법은 방부제를 끓여가지고선 목재 속에 이제 침투시키는 방법이 이제 자비법. 침투법은 방부제를 침투시키는 게 아니라 방부제를 침투시키는 방법은 자비법입니다. 그래서 침투법이랑 헷갈리면 안 되고, 염화아연이라든가 유산동, 황산 등의 수용액을 침투시키는 방법이 침투법. 충진법은 방부제를 구멍에 뚫어서 목재에 구멍을 뚫어서 방부제를 침투시키는 방법이 충진법. 이렇게 해서 도포법, 자비법, 침투법, 충진법 종류 4가지 목재 방부법의 종류. 그리고 자비법하고 침투법 헷갈리지 않게 좀 봐두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까지를 보면 이제 목형의 건조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정리를 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목형의 종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